우선 이번 해도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년 또 신나는 신년 첫 해 잘 해가지고 좋은 계획 좀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11월 교육은 저희 이슈랑 좀 사고사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안전제한 개선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좀 계절이다 보니까 정전기 재해 예방 쪽이랑 마지막에 이제 교육 평가지가 있는데 이거 평가지 하고 이렇게 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저희 안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 이벤트가 21일까지 저희 이제 하고 있는데 5가지 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이 안전 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링크 들어가서 하는 건데 5명 포상해가지고 인당 5만원씩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 사업소여가지고 좀 희박한데 저희 사업소에 최대한 많이 나와야 그 사다리 타기로 이제 뽑는 거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에 제일 많이 나와야 이제 제일 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나고 제가 개인 문자로 답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야간 근무하실 때 여기 키위에 여기 안전 이슈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로 개인 문자로 그걸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야간 근무 때 시간 되실 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진대회 할 건데 여기 한 3개월 전에도 했었는데 여기 경진대회 소방호스 이제 풀어가지고 물 한 번씩 이렇게 쏘보는 걸로 해가지고 잘하는 팀 또 뽑아가지고 연말 회식 때 보태 쓰시라고 팀당 15만원씩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P&ID가 현장이랑 총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많이 찾으시는 거 이제 해가지고 수량 많은 걸로 해서 이것도 팀별로 15만원씩 2팀 드릴 거고, 네 번째도 이제 그럴 일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탱크 들어갔을 때 누가 쓰러지거나 그럴 때 구출하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시범 보이고 이제 플랜트별로 할 건데 그것도 잘하는 팀 해가지고 15만원씩 드리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차 사고인데 두 번째 장에 아차 사고 그게 있거든요. 사례지가. 그래서 여기서 작성해 주셔가지고 좀 현실적이고 좀 사례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2명 뽑아서 인당 10만원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 안전 프로그램 목적이 뭐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최대한 포상금 돈 드리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잘 상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2월 달은 회식비가 원래 5만원이었잖아요. 인당 이제 7만원으로 12월 달만 바뀌어가지고 이번 분기만 그래가지고 여기 돈 많이 보태면 많이 좀 맛있는 것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사고 사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고 사례인데 지금 부산 공장에서 지게차가 좀 충돌 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우선 지게차 그 상황이 이 물류팀 지게차가 드럼 2단 쌓고 후진 운행 중이었고, 이 주황색 지게차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코너길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드럼이 좀 많이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후진하시다가 이 주황색 지게차를 못 보고 그냥 충돌하셔가지고 지게차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제 근로자는 안 다쳐가지고 천만다행인데, 그래서 후진 운행하다가 지게차 충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지게차가 한 10대 정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게차 많이들 운행하시는데 항상 운행하실 때 사각지대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과속하다가 코너링 하다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게차는 이제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좀 항시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도 이제 익산 공장에서 난 건데요. 예, 저희 휴게실 현장 DCS실 휴게실에서 이 계단 있잖아요. 여기 가다가 왼발이 좀 여기 헛디뎌가지고 발가락 좀 미세골절이 돼가지고 좀 치료를 받았던 사고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때 통증이 별로 안 심해가지고 그 주간 근무까지 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미세골절이 발가락 쪽에 새끼발가락에 미세골절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데 저희도 계단 이런 턱이 많은데 이동하실 때 여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익산공장, 고영공장 같은
저희 충진실 안에서 냉방 설비 충진실 안에서 전기 판넬에서 좀 화재가 났던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6시 45분인데 딱 야간 인수인계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트장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야간 근무 인수인계 하기 전에 현장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휴게실 가잖아요. 인수인계 들으러. 그때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하얀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시고 판넬을 열었더니 불길이 좀 있어가지고 바로 소화기로 좀 진압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트장님께서 그때 페트롤 인수인계 하시기 전에 현장을 진짜 유심히 좀 잘 보셔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확인해가지고 좀 찾았던 좀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걸 만약 이제 확인을 못했다면 불이 좀 많이 확산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크게 번질 뻔한 사례였는데 이걸 파트장님께서 그 인수인계 하기 전에 한번 현장 돌아보실 때 좀 유심히 확인하셔가지고 발견했던 사례였습니다. 이거 원인은 우선 설비적, 정기적 원인으로 그러는데 그래서 기술팀한테 전달해가지고 좀 한번 전량 한번 점검을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익산에서 났던 건데요. 저희 MH랑 좀 연관이 돼 있는 사례인데 익산은 이 IS 컨테이너 부리는 작업을 사원급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MH는 파트장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원급이 하다 보니까 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사고 원인은 이 프렉시보수 키 커플링을 이제 분해하면서 분해하자마자 올리자마자 안에 있던 이 호스에 과압이 생기면서 이 호스 입구가 턱을 쳐가지고 입술 안쪽이 좀 찢어져가지고 꿰맸던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스 안에 좀 과압이 차가지고 이제 풀자마자 이제 턱 쪽으로 이제 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꿰맸던 좀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여기 압력계 설치해가지고 여기 잔여 압력 있으면 이 드레인 밸브 열어서 빼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철 선생님 혹시 이거 플렉시블 호스 과압 생기신 적이 있나요? 근무하시면서? 저는 솔직히 놀이 해본 적이 없어. 아, 해본 적 없어요. 저희 롤이 많이 해보신 분이 조성래 파트장님. 네, 있는데요. 아, 있어요? 이 풀자마자 이게 흔들리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풀때 좀 천천히 열죠. 아, 그럼 에어가 싹 빠지나요? 근데 좀 그래도 있으면 이제 좀 천천히 열면은 네. 있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아, MH 파트장님께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정영주 책임님도 뭐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수영성 하실 때 많이 하시죠? 근데 빠른데 펌프로 그러니까 거의 빠르지. 가슴 그렇게 안 차는데. 이거도 펌프 빠는 데인데. 응. 네. 우선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 작업이 좀 빈도수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장에서 난 거고요. 8월 달에 났던 건데 EM 플랜트 전기보수 작업 준비하면서 좀 사고가 났었고요. 그 H라인의 D 공사라고 해가지고 H라인의 D 공사라고 해가지고 안전밸브가 터지면 이렇게 그 탱크에 이제 정치되는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를 비우기 위해서 이 하부 밸브를 열었는데 이 밸브에서 수지가 고착화돼가지고 라인이 굳어가지고 이제 나오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스티머스를 이용해서 이 밸브를 이제 녹이려고 가열 작업, 이제 승온 작업을 했던 거죠. 이제 오픈 드럼 맞춰놓고. 근데 이 가열 작업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수지가 갑자기 바사삭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걸 스티머스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바사락이니까 뭐 이렇게 놀래가지고 스티머스가 이제 자기 얼굴 쪽으로 너무 급작스럽다 보니까 자기 놀라서 얼굴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미간 쪽에 좀 화상을 좀 입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다행히도 모자랑 보안경을 잘 써가지고 그나마 화상이 이쪽 미간만 입어가지고 좀 천만 다행히 좀 사고였죠. 눈까지 좀 다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스티머스 이제 취급하실 때는 여기 희찬 씨가 말 잘 써주고 계신데 이거 보안면까지 잘 해가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스티머스 그런 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보안면까지 안전하게 좀 착용해주면 이렇게 스팀 화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뭐 충진하실 때나
그런 좀 고온의 취급 작업 하실 때는 꼭 보안면을 꼭 사용해 주시고, 보안면 많이 더럽다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새 거 10개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켜놔가지고. 이거 KM의 이제 창조라는 친구가 좀 출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좀 많이 다쳤습니다. 지금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지금 동훈 씨 지금 통원 치료 받고 있나? 네, 통원 치료 받고 있죠. 기숙사에 사는데 지금 통원 치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우선 복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사고 원인은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이제 출근하는데 한 4차선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혼자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좀 미끄러지면서 다쳤고요. 우선 차량이 뭐 접촉해서 그렇게 다친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날에 좀 비도 왔었고 바닥에 좀 돌이 많았었대요. 듣기로는. 그래서 좀 바꾸면서 좀 미끄러졌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다쳐가지고 우선 빨리 잘 치료받고 12월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출퇴근 중에 다친 재해다 보니까 3일 이상의 휴업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산업재 처리가 돼가지고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퇴근이나 뭐 회식하러 가는 길이나 회식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복귀할 때도 만약 그럴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산재 대상이 되거든요. 3일 이상이 좀 크게 다쳤을 경우. 그래서 일부러 뭐 사고 내시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9월 29일이 KM 플랜트 정기보수 작업 끝나고 거의 한 첫 배치 교대 근무 들어갈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원래 7시 출근이었어요. 주간반이었는데 지금 사고 일시가 7시 30분이다 보니까 좀 급하게 가면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원인이 있거든요. 동훈 씨 맞죠?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주간반이라 7시 전까지 출근했어야 되는데 7시 30분에 좀 늦게 가다 보니까 좀 빨리 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출퇴근하시면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혹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죠? 네, 몇 분 이제 계시긴 한데 개인 사정이다 보니까 뭐 차량 구매라든지 그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 공정 진행하실 때 이제 디켄타 같은 거 보면 이제 회수량이 나오잖아요. 만약 500L ECH나 뭐 MIBK 이런 걸 딱 500L가 돼야 되는데 정상 운전일 때 갑자기 100L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걸 빨리 판단하시고 이제 100L가 이제 회수되면 나머지 400L가 다 흡입이 되는 거잖아요. RTO 같은 데는. 그래서 그거를 바로 H타워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RTO로 가지 않도록 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KM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KM 같은 게 저희 공장에서 제일 메인 공장이다 보니까 뭐 톨루엔이나 ECH 그런 회수량이 안 나오다 보면 가스가 다 RTO로 가는 거거든요. 또 RTO 그 진공펌프 벤트도 다 직결식으로 플랜지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전부 다 RTO로 가서 관홍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공정 담당자분들께서 뭐 확인해 주시고 무조건 H스터로 빨리 전환해서 RTO에 좀 관홍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설비적으로 내년에 RTO가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한 좀 노후화된 설비인데 그거에 1억 정도 이제 투자해가지고 RTO 쪽에 안전장치를 좀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폭발 방사구라든지 가스 감지기라든지 흡입 쪽에 이제 가스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가스가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체크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 EN 쪽에서 이제 D110AB도 이제 테타를 이용해서 세정을 하잖아요. 이 세정할 때 가스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덕트도 H타워 덕트 이런 거 설치해놨는데 절대 가스가 많이 날 때는 절대 RTO 쪽으로 물리는 덕트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H타워나 스크러버 별도의 그런 처리해주는 장치로 덕트로 꼭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민이랑 ECH가 만나게 되면 화재 폭발 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셔가지고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 쪽 110AB가 이제 엄청 가스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스크루가 없을걸? 이해? EN 그거 H라인에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EN 것도 지금 H라인 걸로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H라인 스크러버, H타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안전사고 개선사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라인에 그때 드럼을 올릴 때 이 드럼 집게로 드럼 올릴 때 200kg짜리 드럼이 드럼 집게가 좀 노후화되고 좀 이게 많이 잘 안 찝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개가 200kg짜리가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만약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으면 엄청 큰일 날 뻔했겠죠. 그래가지고 우선 이 노후화된 드럼 집게를 우선 노란색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게 기성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용접해서 제작한 건데 이걸 이제 새 걸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PE 드럼은 잘 안 찝히고 또 이게 철 드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위에 거 쓸 때는 이게 호이스트 물면 일자로 이게 드럼이 올라가는데 이 노란색을 쓰면 이렇게 벌려져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쓰면서 좀 전 거랑 좀 틀리다 보니까 좀 많은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형섭 씨 맞나요? 저거 위험해. 아 그래요? 아 많이 써보셨어요? 아니 저거 노란 게 네. 저기 보면은 이렇게 돌리는 그걸로 있어. 네. 근데 그게 하다 보면 풀려. 아 진짜요? 이거 하면 풀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MH도 이거 MH 한 2년 됐잖아요. 이거 쓰신지 어떠세요? MH는 많이 안 쓰셔가지고 네. 많이 안 쓰시죠? 그렇게 상관이 없죠 저희는. H라인 계실 때 많이 썼어서 그때 뭐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쓰라면은 저 전에 게 소리 나. 이게 나.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이게 저희 기술팀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저게 나. 저게. 야, 네가 어떻게 저거 만들 실력이 되냐? 아니야 이은성 뭐 그런 장난해 아니야. 팀원분. 저거 맡겼겠지 없잖아. 맡겨서 그렇겠지. 그래서 어쨌든 기술팀이 좀 의뢰해가지고 어디서 맡기거나 그렇겠지. 직접 제작한 것 같기도. 설비팀 아까 김성일 책임님은 직접 만든 적도 있다고 막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험이 있는데 어쨌든 호이스트 그래서 무조건 이 경광등 올리거나 이런 거 올릴 때는 무조건 밑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밑에 근로자분 보이시죠? 만약 여기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호이스트 물건 올리거나 내릴 때는 절대 밑으로 다니시면 안 되고 그때 FE에서도 FE 아무도 안 계시긴 한데 그때 한번 SP1000 올리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500kg짜리가. 네. 기장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 올리는 구역에는 무조건 사람이 무조건 지나가지 않도록 통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M에서도 한번 이제 PE 드럼, 오픈 PE 드럼 수용성에 충진하다가 이 에어이스를 올렸는데 이 뚜껑이 벗겨지면서 수용성이 한번 누출이 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용성이 온도가 낮다 보니까 다치진 않았는데 한번 이렇게 누출이 돼가지고 지금 도구를 그래도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KM에서 제일 안전을 신경 많이 쓰시는 이제 김병록 책임님께서 이거를 이제 보셔가지고 구매를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KM에 구매해가지고 뭐 지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드럼 쪽에서는 이제 PE 드럼 쪽이거든요. PE 드럼 쪽이 이제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기구 같은 게 박찬웅 주인님 맞죠? PE 드럼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박찬웅 주인님이 또 추천해줘가지고 이것도 PE 드럼 테스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YD에 방치되어 있는 창고에 있나요? 혹시 이거 뭐 쓰실 부서는 필요하시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이게 호이스트용인데, 네. 그래서 PE 드럼 쪽으로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드럼 기구 같은 거를. 그 다음에 이것도 추락방지섭이 조성래 파트장이 많이 착용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혼자 할 때 이 연장 줄이 없었을 때는 혼자 이게 착용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 잼줄 구매해가지고 제가 차봤는데 혼자서도 좀 쉽게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급해드렸고 그다음 이제 블라인드가 저희가 맨날 이제 가위로 함석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좀 제작해가지고 많이 사이즈별로 많이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었다가 이제 정비 때나 뭐 그럴 때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이즈별로 나눠서 부서별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는 무조건 여기 손잡이 구멍도 뚫려 있는데 군번줄로 된 그 블라인드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꼭 채우셔야 되고 이제 리스트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 부수 작업 첫 배지나 뭐 그렇게 할 때 다 이제 빼지 않고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그 라인이 막힌 줄 알고 그 플랜지를 풀었다가 알고 봤더니 이 블라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손잡이도 짧고 하니까 이제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라인이 막힌 줄 알고 풀었는데 그 안에 뜨거운 테타가 풀자마자 이제 얼굴 쪽으로 분출이 돼가지고 그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산재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네. 저희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블라인드는 관리를 꼭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배가 막힌 줄 알고 풀었다가 사고가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고 사례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팀장님들께서 킨텍스 7월에 박람회를 가셨는데 이거를 좀 보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KM에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의 목적은 이제 호이스트 BPA 같은 거 올릴 때 밑에 지나가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손잡이 개폐형 안전난간인데 안전난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좀 조작하기도 쉽고 그렇더라고요. 야구 H란이 있어야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KM을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내년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승호 씨 추천할 만한가요? 네? 안 좋아요? 저희 공간이 네. 조금 나왔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적재하는 공간까지 침범해가지고 지금 아, 보면 누가 지게차 살짝 박았습니다. BPA가 원래 여기 앞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그 공간에 네. 앞까지 오니까 지게차를 적재할 때 네. 앞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서 거기 누가 아, 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여기 칠 수가 있다. 뭐 사실 잘 안 닫아놔요. 저게 유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네, 사람들이 닫혀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한쪽으로 열어놓는 맞죠. 거죠. 사실 그런 경우가 있긴 하죠. 네, 실제로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조영주 책임 H라인 설치할까요? H란 지금 돼 있잖아. 네? 돼 있잖아 지금. 그거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안시용 팀장님이 너무 강력하게 원하셔가지고 설치 우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거를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저희 안전 대표님께서 이제 제안을 제출하신 건데 야드에 이제 큰 실내 유량기 주작할 때 이제 빗물이나 비 오거나 그러면 여기가 발목까지 차거든요. 근데 방유벽 밟으실 때 약간 떨어지거나 잘못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고 적고 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여기 위에서 유량기 조작하시라고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을 진짜 많이 생각하시는 정택준 근로자 대표님께서 안건을 주셔가지고 이제 개선한 사례고, 그 다음에 이제 KM도 이제 BPA 백 버릴 때 좀 많이 나오잖아요. K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전에는 야간에 창문 한번 보고 이렇게 바닥에 3층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던졌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F백을 좀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번에 좀 버릴 수 있도록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개월 전에 5개월 전인가요? 그때 쓰레받기로 이제 물을 이제 소지하고 그 물을 이제 창문에 버리면서 그 청소하시던 이제 1층에서 청소하시던 저희 여사님 있잖아요. 여사님이 물을 맞으셔가지고 병원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고 이후로는 절대 이 F백 이제 3개 묶어가지고 이제 절대 3층에서 이렇게 버리지 말라 그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타 플랜트도 한번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버리시나요? 그렇게 야간에? 뭐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 YD는 뭐 직접 거의 많이 안 하시니까 상업 MH 뭐 파라폴은 저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네. 윤호 씨 한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잘 확인해 주시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FE 건데요. FE도 원래 이렇게 안전난간이 좀 막음이 아예 안 보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캔을 놓고 이제 캔을 밟고 이렇게 위에서 호이스트 줄거리가 잘 걸려져 있는지 그렇게 확인했었는데 좀 잘 보이게 시야 개선한 난간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개선을 한 상태고요. 이것도 이제 YD 쪽인데 YD는 이제 간접법 호이스트가 좀 이게 그 딜레이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상승 버튼을 누르면 1초 뒤에 작동하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직도 있나요? 간접법 쪽. 아직 김진배 박사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르팀에 물어보니까 그게 무선 이 리모컨은 그 저희 무전기처럼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신호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주파수 문제 때문에 좀 그게 딜레이 지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우선 호이스트를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저희가 임시로 이렇게 개폐 장치 해가지고 이제 안에서 손 넣을 수 있게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이스트가 작동하면 이 손이 끼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 때문에 여기 개폐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천적으로 호이스트를 고쳐야 돼요. 이것도 이제 H라인인데요. R60 하부뷰 조작하실 때 난간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난간을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것도 KM인데 KM도 이제 모터 감속기 교체나 오일 주입 작업 그런 게 많이 있는데 KM은 이제 교관기가 크다 보니까 상부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엄청 미끄럽고 좀 넘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작업 발판을 설치해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 좀 작업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한 사례입니다. 안전제한 사례고 이것도 이제 안전제한 사례인데 여기 연석이 KM 쪽 쿨링 타워인데 파손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장, 콘크리트 미장을 한 상태고요. 이제 이에 거 후레카도 여기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혹시나 여기 피더 교체할 때나 뭐 망 교체할 때 뭐 작업복이 빨려 들어간 거 간다거나 좀 그럴 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얘가 원래 이렇게 커버가 원래는 있었는데 좀 하다 보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새 거 이제 커버 제작해가지고 조치를 한 거고요. 여기도 방류턱을 좀 파손돼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마스크 이제 전 부서별로 지급해드렸는데 괜찮은가요? 에어 마스크 사용 많이 하세요? 네. 그래요? 뭐 단점 같은 거 있나요? 무거운 거 무겁다 막 이런 얘기 좀 있긴 하거든요. 무거운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래요? 방독 마스크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래요? 배터리가 좀 짧아. 네? 배터리가 짧아. 그 배터리 한 2-3시간 가는데 충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2시간 안 가는 것 같은데. YD는 뭐 쓰신 적 없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 면체를 우선 아직 못 드시 여기 신입사원도 있고 막 그런지 못 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드리겠고 웬만하면 이런 좀 파라포름 알데히드나 좀 EDA 같은 가스 많이 나는 그런 물질들은 이런 면체 쓰는 게 좋고요. 이거 충진하실 때 화상 방지도 되니까 이걸로 쓰시고 하셔도 되고 KM 같은 경우도 이제 BPA 투입할 때 쓰시잖아요. 예. KM 할 때 BPA 투입할 때 쓰셔도 되고 좀 많이 좀 이게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면체 없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지급해 드릴 테니까 이걸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거 하나씩 더 구매해가지고 EN이랑 MH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EN도 이거 EDA 2명이서 작업하시는데 한 분은 이거 그냥 마스크만 쓰고 계셔가지고 EN 쪽은 하나 더 드리고 MH도 원료 투입할 때 2명이서 하시니까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 관련된 영상인데요. 지게차는 무조건 내리실 때 꼭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으셔야 됩니다. 만약 안 걸으시게 되면 이렇게 지게차가 운행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 지게차가 저절로 이제 굴러가니까 항상 지게차는 무조건 내리시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워야 된다. 저절로 굴러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거 평지 같은데 이게 지게차가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우니까 그냥 굴러갑니다. 네, 맞죠? 파손되고. 네. 만약에 그럴 일이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핸드폰 하시다가 이 지게차를 못 보고 그냥 지나다니시면 만약 끼어가지고 큰 사고로 좀 이어질 뻔했죠.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후진 기어가 걸린 건 아니고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웠는데 이렇게 굴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YD 지게차 같아요. 거의 파손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사이드 지게차 내리실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항상 채우셔야 되고 근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MH 신형 지게차는 그 저희 자동차에 있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처럼 이런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채우다 보니까 뭐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생각이고 저희 비상방송섭이 지난달에 한번 이제 교육해드렸는데 그 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다시 한 번만 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문자로도 한번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용 방법인데
소리가 끝나면 방송을 시작하시고 방송이 끝나면 영원을 눌러주세요. 이사 테스트 중입니다. 이사 테스트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치한 이유가 제가 23년도에 FE 한번 불렀었잖아요. 그때 1층에서 불러다 보니까 그때 2층에 이제 방송 설비가 있는데 못 올라가는 상태니까 전파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경비실에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최대한 좀 빨리 하고자 이거를 좀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옛날에 저희 시골에 이제 마을 이장님들이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주민들한테 알릴 때 그럴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치를. 그래서 여기 저희 공장에도 적용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MH인데 혹시 MH 시야병원 안 가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가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문진표가 왔을 텐데 그거 특수건강진단 하나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전체 다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피 검사니까 술만 안 먹고 이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교시는 여기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 50분인데 8시까지 쉬시고 다시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혹시 많이 피곤하신데 최대한 좀 빨리 끝내가지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저희 국도에 또 새로운 가족들이 입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7월 달에 입사하시고 10월 달에 입사하신 친구가 있는데 한 번씩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씨부터. 부서, 이름, 나이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와주게 많은데요. 7월달에 입사한 KM 플랜트 양육입니다. 99년생 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수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임플랜트 들어온 26살 신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새로운 가족분들 2분 오셨으니까 만날 때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교시 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과목은 여기 평가지에 이제 문제 나오는 항목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2교시는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선 2교시는 저희 우선 하기 전에 저희 이제 PSM 평가가 10월 말에 잘 끝났습니다. 3일간 이제 했는데 여기 계신 이제 저희 임직원분들이 다 자기 일처럼 현장 정리 정도 해주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엄청 좀 잘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면담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으신 여기 박승원 주임님이랑 이제 김지민 파트너님께서 엄청 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잘 끝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평가 5번째인데 맨날 이제 그동안은 맨날 이제 종료회의 할 때 주인공이 오셨네. 네, 종료회의 할 때 맨날 국도학 이러시면 안 된다. 매출 뭐 1조에 사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 그런 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현장 좀 오래됐는데도 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정전기 관리 좀 잘한다. 좀 이런 식으로 좀 평가가 좀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다 고생해 주셔가지고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감독관들 왔을 때 진짜 대통령 온 것처럼 오셨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이제 스타벅스 105점 가서 커피 사가지고 맨날 여기 다 배치해놓고 이렇게 세팅 자리도 다 슬리퍼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다 가도 막 파리바게뜨 가서 맨날 사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처음 해봤는데 약간 좀 효과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좀 잘 받아가지고 다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는데 제가 나오면 공유해드릴 거고, 저희가 지금 꼴찌 등급인데 3등까지는 무조건 4등까지 있거든요. 3등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것 같고 M+까지. 근데 S2등까지 좀 줄지 안 줄지는 그거 한 확률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면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우선 PSM 이제 하는 목적, 이제 이제 예방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지민 파트너님 저희 PSM 왜 하죠? 네, 중대 상업사고인데 그런 중대 상업사고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PSM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 상업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16년 4월 16일 날 새벽 2시쯤에
조 기자님 아실 텐데 그때 진범용 씨라고 이제 그만두신 친구 이제 저희 임직원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BPA 투입하는 담당자였었는데 이 후퍼를 그때 당시에는 1톤 기준으로 BPA 투입 시간이 한 2분 이내였거든요. 1톤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6분 이상, 최소 5분 이상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6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한번 BPA 1톤 넣을 때 한 2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2분이면 엄청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속이 빠르면서 정전기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이제 100번에서 올라오는 ECH 유증기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화재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진범용 씨가 이 호퍼에서 BPA 투입되는 걸 봤었는데 이 스파크 같은 게 불꽃이 좀 보였었대요. 그래서 그 보자마자 바로 문 쪽으로 대피해가지고 다행히도 이 화상이 귀 껍데기 쪽만 화상이 있고 다행히도 크게 안 다쳤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걸 못 보고 그냥 호퍼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승원 씨 어떤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화재 폭발 압력이 건물 벽체가 날아가는 정도였으니까 엄청 큰 인사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크게 다쳤으면 그러한 게 이제 중대산업사고인데 제가 이렇게 PSM을 하는 목적이 KM 같은 그런 BPA 폭발사고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저희가 23년 2월 16일이죠. 그때 FE에서 ECH 드레인 작업할 때, 세정액 드레인 작업할 때 이제 유속 50A 프렉시 보수를 밸브 100% 열어가지고 이제 오픈 드럼에 받다가 이제 그 드럼도 200kg 기준으로 한 1분 안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청 빨리 받았던 건데 이 빨리 받으면서 이제 정전기가 나니까 ECH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도 만약 대피를 안 했더라면 큰 인사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PSM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PSM 대상 이제 설비, 뭐 호퍼나 반응기, 거기서 이제 PSM 대상 물질, 이제 뭐 톨루엔, MIBK, 뭐 ECH 이런 물질로 인해서 화재 폭발 노출이 일어났을 때 저희 근로자가 다치거나 이제 그러한 사고를 이제 중대 산업사고로 합니다. 화재 폭발 노출 이렇게 하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업종을 정해놨어요. 이 사업자는 이 업종은 위험하니까 PSM 꼭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합성수지 제조업에 해당이 돼가지고 저희는 PSM을 무조건 좀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저희가 PSM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법, 간접법, 뭐 경화제 이렇게 공정별로 나눠놨을 때 이제 중대산업사고랑 좀 연관된 위험성들이 사고가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직접법 같은 경우는 이제 BPA나 뭐 OCM, SP2000, HBPA 이런 거 100번에서 이제 호퍼에 투입할 때 잔존되는 ECH 유증기가 정전기랑 만나서 이제 화재 폭발하는 거. 제가 2001년도, 16년도 또 사고가 있었죠. 직접법은. 저희 경위사업소에 2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법 쪽에서는 이런 거 이제 100번의 원료 호퍼 투입할 때 정전기가 반전돼서 ECH 유증기에 점화되어 가지고 화재 폭발. 네, 간접법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간접법은 이제 YD에서 만드는 뭐 130, EK80, 뭐 MK55 그런 거 용제를 넣어놓고 위에서 분체를 투입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위험한 건데 밑에서는 이제 반응기에서 유증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위에서 투입할 때 정전기가 만나게 되면 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 백을 불태우고 폭발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째가 이러한 용제를 넣은 상태에서 유증기 화재 폭발이 일어나는 거고 3번째는 제 간접법이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반응기 세정을 한 번씩 하잖아요. 교반기를 이용해서 그 세정액을 뺄 때 드럼에 받을 때가 좀 위험합니다. 만약 밸브를 100% 열어놓고 이제 한다고 하면 정전기 발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드럼 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경화제 쪽은 이제 파라포름 알데히드 투입할 때 이 백이 투입될 때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이 파라포름 알데히드 자체가 이나스톤 고체여가지고 약간 용제랑 같은 용제 성분이 있는 고체예요. 그래 불이 되게 잘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 보면 앞에 불꽃 모양도 많이 있잖아요. 이나스톤 고체여가지고 이 백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항상 투입할 때 그런 안전조치 뭐 드라이포그라든지 그런 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법, 경화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4가지 항목이 저희 중대산업사고 PSM
그 중대사업사고 역할과 좀 위험성과 좀 유사한 게 아니라 그 공정이거든요. 중대사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정, 위험성.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건희 씨도 이제 BPA 투입하시나요? 아직 안 하나요? 배우고 있는 단계. 네. 그 저희 KM에서 2번 정도 이제 폭발 사고가 났었고요. 호퍼실에서 3층 2001년도, 2016년도. 그 다음에 익산에서 2003년도에 2번 정도 BPA 저희처럼 똑같이 호퍼에 넣었다가 갔었고, 중국 공장에서도 20년도에 이거 KCM3라고 폭발이 나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공장 사고 이후로 드라이포그랑 산소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그 사고 이후.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은 가연물은 다 ECH 유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점화원은 이제 BPA 투입 중 발생한 정전기가 이 유증기랑 만나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가지 이제 안전 조치가 있는데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자신 있게 말해보시고. 윤호 씨, OCN 투입해봤어요? KDM 516? 네. 안전 조치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난 거 말해주세요. 물 나오게 네, 물 나오는 거, 네, 드라이포그, 그리고 좀 환기 잘 시켜야 돼요. 네, 환기, 정전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질소는 뭐 네, 질소 맞아요. 네. 그 넣을 때 빨간만 정전기 발생하니까 천천히 넣는 거 네. 이렇게 유속 조절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도 하시죠? 네, 접지도. 네, 접지도 하고,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한 조치가 이제 저희가 이런 직접법 원료 넣을 때 이제 안전 조치들인데, 그러한 조치를 이제 하는 게 이제 화재 폭발의 3요소가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산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절대 폭발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산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가 이 5가지거든요. 처음에도 이제 저희가 질소 산소 감지기 설치해가지고 8% 넘으면 질소가 자동으로 투입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점 중에 산소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가 산소 감지기랑 질소 자동 투입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단감 분리 하는 거는 이제 가연물 관련된 위 100번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ECH 유증기가 이제 호퍼 내로 못 올라오도록 저희가 단간 처리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연물을 이건 없애기 위한 조치고, 이제 드라이포그는 이제 점화원, 이제 드라이포그는 이제 습도를 항상 높이는 장치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습도가 높으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점화원 관리를 위해서 드라이포그를 설치하는 거고, 이제 4번째가 이제 유속인데 이것도 이제 점화원 쪽입니다. 유속이 빠르면 정전기가 나기 때문에 그 점화원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유속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 접지도 이제 점화원 쪽인데 이 백에 축적되어 있는 정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접지를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 가연물 산소 점화원 중에 한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직접법 원료 조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접법은 아무래도 이제 세정액을 이제 빼는 작업이다 보니까, 용제를 빼는 작업이다 보니까 밸브를 이제 100% 열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정전기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1톤 용기에도 받고 IBC 용기에도 받고 뭐 드럼에도 받고 하는데 다 안에 이렇게 받을 때 유속이 빠르게 되면 정전기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밸브 궤도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래 이런 플라스틱 IBC 용기를 많이 이제 썼었는데, 용제를 받을 때, 세정액을 받을 때, 근데 요즘은 다 철제 용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 철제 용기로 바꾸는 이유는 이게 접지가 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안 나와있구나. 이따 제가 인증서도 보여드릴 텐데, 우선 1톤 용기는 무조건 용제 받으실 때는 무조건 철제 용기로 꼭 써야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드럼 충진기를 이용한 드럼에 받는 이제 세정액도 다 밸브 궤도를 좀 다 40% 이하로 좀 개방해가지고 40% 이하로 만들어놔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좀 드럼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도 알려드릴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가끔씩 이제 품보 실험실도 아세톤 같은 거 세척액을 드럼으로 이렇게 소분하기도 해요. 막 말통 같은데 이런 건 그나마 좀 양이 적어가지고 위험성이 덜해서 좀 그렇습니다. 네, 덜한 상태입니다. 네. 옛날에 KM 할 때도 이렇게 받았었고, MEK 같은 것도. 그래서 FE 이제 사고 났을 때가 좀 이거랑
비슷한 공정입니다. 이게 50A 플렉시블 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픈 드럼이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떨어지게끔 이제 그때 드레인을 했거든요. 그 R121이 2층에 있고 이제 1층에서 이렇게 받는 거라 거의 직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도 세고 유속도 세다 보니까 이게 분출되면서 이제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23년도에 사고가 났던 건데 그 이거와 또 유사한 게 저희 MH랑 뭐 EN 쪽에 이렇게 포트에 이제 투입하는 수동 투입하는 원료들 이제 YD128이나 그런 점도 있는 것들은 그나마 이제 점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입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용재료 같은 게 문제죠. PGM이 막 이런 것들 이제 PGM 이런 것들은 이렇게 칼칼칼 나오잖아요. 소리부터가 틀리죠. 네. 이게 유속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게 유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투입하면서 뭐 사고가 난 적도 없고 막 그렇지만 이게 정전기라는 게 엄청 한 10만 분의 1의 확률로 그런 조건이 만나가지고 나중에 그 이 투입 똑같은 작업을 할 때 똑같이 이게 불이 정전기가 나게 되면 이 액체에 불이 붙어가지고 PGM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안 났다고 해도 이게 정전기란 게 이게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 확률이 엄청 희박한데 한번 이제 나게 되면 엄청 큰 좀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작은 캡을 다 열지 말고 한 바퀴 반 바퀴만 돌려가지고 좀 꿀렁꿀렁 하듯이 그렇게 하면 좀 느리게 투입되긴 하는데 그렇게 좀 느리게 투입해가지고 만약 이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작은 캡을 다 열지 말고 조금만 열어서 좀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지 섞여 있는 거는 그나마 점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이거보다는 많이 비교되잖아요. 네. 이거 좀 칼칼칼 나오는데 그나마 이거 점도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덜 좀 위험한 상태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점도가 있다 보니까 좀 유속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이제 투입할 때 위험성은 이제 용재가 분출될 때 정전기가 발생해가지고 PGM이나 뭐 그런 용재류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위험성이 이제 포트 투입할 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작은 캡을 좀 살짝만 해가지고 다 열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반응기 매너를 열고 이제 드럼 리프트를 이용해서 PGM이거든요. 이거 PGM을 넣는 건데 이것도 PGM이가 용재다 보니까 만약 유속이 너무 빨라서 압이 세다 보면 정전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만약 이 상태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아구리 밸브, 원료 주입구 밸브를 반만 열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해서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MH랑 이제 EN 쪽이 원료가 많다 보니까 타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고 밑에 1층에 뭐 펌프 같은 것도 설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선 좀 최대한 이 상태에서라도 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용재료만큼은 YD128 이런 거는 그냥 투입해도 되거든요. 근데 용재료만큼은 꼭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가봤는데도 이제 아무래도 PGM이 그 커트품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4층에 드럼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불꽃못이 있는 게 다 용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입하실 때는 항상 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정전기가 우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조건 밸브 조절 잘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게 좀 이런 용재료 취급할 때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밸브는 무조건 40% 궤도율을 40% 이하로 좀 유지돼서 200kg 드럼 기준으로 최소 5분 이상 이렇게 드럼에 세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40% 이하 5분 이상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뒷파이프를 써가지고 이 긴 파이프를 바닥까지 닿게 해가지고 용재가 이제 용기 바닥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형식으로 드레인 될 수 있도록 세정액 용재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제, 이제 비도전성, 스티모스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거 절대 용재료 취급할 때는 그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금속 재질,
프렉시블 호스나 서스 배관 그런 금속 재질의 호스를 용재료 이제 취급할 때는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바가지, 플라스틱 바가지 다 철제로 바꾸잖아요. 그 이유 아시죠?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 바꾸는 거거든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고, 이제 플라스틱 바가지는 웬만하면 다 철제로 바꿔야 되고, 정전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철제로 쓰다 보면 이게 또 막 세게 이렇게 쳤을 때 이제 스파크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아무래도 철제로 제일 쓰는 게 좀 안전한 상태겠죠. 이제 바닥, 근데 철제로 쓰다 보면 거의 저희 탱크 DS 같은 거 이제 바닥 긁을 때가 문제인데,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상황을 따져봐가지고 플라스틱을 쓴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뒷파이프를 박아서 밑에부터 이렇게 채우는 꼭 형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절대 위에서 이렇게 분사하는 형식으로 세정액을 드레인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철제 이제 IBC 용기 같은 경우는 이 방폭 인증이 다 돼 있고, 여기 밑에 접지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철제 IBC 용기에 동간을 넣거나 아니 껍데기에 접지를 물리면 이 접지 효율이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독일의 방폭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이 철제 IBC 용기가. 그래서 껍데기에 이제 클램프를 물리는 것보다는 동간을 이용해서 액 중에 직접 접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동간을 이용해서 용재를 이제 받으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탱크 설계 자체도 MH 자일렌 탱크인데, 이 탱크롤에서 이렇게 오면 이 배관이 바닥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오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반응기 커트조도 용재 배관유는 다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45도로 커팁 배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용재가 이제 송액을 하게 되면 이 벽면을 타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형식으로 송액하고자 그렇게 좀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자체도 저희가 정전기를 예방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인데요. 접지도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원래는 클램프를 이용해서 이 드럼 껍데기에 이렇게 테두리에 물렸었는데, 이게 페인트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접지 효율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꾼 게 자석. 이 페인트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자석 접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재료 받으실 때는 이 자석 접지를 여기 작은 캡에 물려가지고 접지를 하면 이제 효율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BC 용기 같은 거는 이제 동간을 이용해서 직접 액 중에 박아가지고 접지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판인데, 이제 저희가 동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이제 콘크리트는 이제 전기가 안 흐르기 때문에 그 전도성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대체하고자 원래 처음에는 고무판을 썼었는데, 지금 다시 최근에는 이 동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세정액 받을 때는, 용재 받을 때는 드럼을 여기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드럼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드럼을 바로 세우게 되면 밑에 바닥이 전기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정전기가 드럼에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동판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냉각인데, 이제 반응기 세정할 때 용재를 이제 주입하고 온도를 좀 올린 상태에서 승온을 시킨 상태에서 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이제 에폭시 같은 게 잘 씻겨 나가니까.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용재료에서 증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승온을 시키면 용재에서 증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드럼에 받을 때도 증기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연물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확률을 없애기 위해서, 증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냉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냉각을 해가지고 CW 넣어가지고 최대한 좀 세정 끝난 다음에는 CW 넣어서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자연 냉각 좀 몇 시간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연 냉각을 해서라도 최대한 온도를 한 5도, 10도 최대한 내리고 이제 드럼에 이제 받는 게 좀 안전한 이제 방법이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켓 반응기인데, 자켓 반응기는 이제 열매체밖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용재로 세정하게 되면 냉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한데요. CHM이나 뭐 그런 거 넣어서 뭐 똑같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냉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자체인데요.
그래서 용제나 이제 세정액 받으실 때는 웬만하면 국소 배기 장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바깥에 환기 잘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유증기가 체류되지 않게 하려는 이제 목적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드럼 펌프를 구매하긴 했는데 우선 이거 구매한 목적이 MH 같은 데서 이렇게 드럼 원료 이제 포트에 투입할 때 이 드럼 펌프 호스를 여기 밑에 설치해 놓고 이제 펌프를 작동하게 되면 이 단차가 없어지니까 그 정전기 좀 예방을 하고자 이 드럼 펌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MH가 원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케이싱이 굳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YD128도 송액이 잘 돼가지고 용재료는 쉽게 송액이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MH 같은데 이제 드럼 펌프 여기 설치해가지고 꽂고 호스를 여기 밑에 포트에 갖다 댄 다음에 이제 틀면 이제 단차가 없어지니까 그런 좀 목적으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이제 정비할 때 다른 플랜트들은 뭐 방류벽 뭐 DS 그런 거 회수하시거나 중간물 분리하실 때 많이 쓰시긴 하는데 지금 MH도 써봤다고요? 쓰려고 이제 4층에 있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거기 4층에 거기 창문가 쪽에 보면 드럼에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아 그거 옛날에 저기 뭐야 FE였나? 거기서 네. 빌려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네, 그거 드럼에.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작동이 고장났다고 하던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쓰려고 하는데 없어요 저기. 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쓰려고 하는데 그 뭐 고장 나가지고 못 쓴다고 하는데 원료가 너무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그 케이싱에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원료 이것저것 쓰다 보면 네. 희찬씨 반에서는 아마 못 쓴 것 같고 다른 반에서 이제 썼던 것 같은데 그 원료가 뭐 쓰고 뭐 세정안 같은 거 안 해가지고 굳어가지고 못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시죠. 가져온 게 저희 반이었는데. 아, 가져왔어요? 빌려온 게 저희 반이었는데 네. AC 장치 안 됐어가지고 아, 작동이 안 됐어요? 에어 연결해도 안 됐어요? 네. 에어 압이 약해서 그런가? 그럼 한번 제가 확인 다시 해보고 새 거를 한번 가져와 봐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한 번도 안 써보셨다고 하죠. 그 다른 반에서는 한번 뭐 써봤는데 잘 안 좋다 막 그러던데 써보시려고 했던 거죠? 아 그래? 써보시려고는 했던 거예요, 혜찬 씨가? 쓰라고 해서 이제 김영환 팀장님께서? 그막 가져와서 같이 해서 했는데 아예 작동도 안 하고 해가지고 못 끄집으시겠죠. 사용법도 설명 못 들으셨겠네. 네, 뭐 그냥 우선 제가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써봤어. 네, FE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다른. 근데 저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에다가 다이렉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연지로스라 해야 되나 이렇게 쳐서 이렇게 스프링 호스. 네. 이게 조금 안 좋게 한 것 같아요. 반대쪽이 약간 플렉시블로 됐거나 해가지고 커플링 형식으로 돼서 탱크에서 딱 물려가지고 그걸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FE는 지금 프렉시블 호스로 구축 입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가 이제 간접법 쪽에서 이것도 엄청 위험한 건데요. 이제 반응기에 용제를 넣어놓고 위에서 분체 원료 투입하는 것들 이런 건 이제 진짜 위험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유증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분체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분체를 투입할 때 정전기가 나게 되면 유증기에 불이 붙어서 이 백에 불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YD에서 한번 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탱크 안에는 질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안쪽으로는 확산이 안 되었고 이 백만 이제 소화기로 꺼가지고 그때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커트품이 엄청 위험한데 이렇게 투입될 때 이게 만약 이 끈을 다 열게 되면 엄청 빨리 나오니까 그 유속에 의해서 좀 정전기가 발생해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형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400번 뭐 점도 조정이나 가충진법 혼합 처리할 때도 400번에 MIBK나 뭐 그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제 유증기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대백, 뭐 PE백, 가충진품 이런 걸 이제 넣게 되면 유증기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좀 화재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라이포구나 그런 거 습도 높인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이것도 많이 보신 거예요. 용제 있는 상태에서 넣다가 정전기 나서 터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이제 저희 유사한 게, 그래서 YD 같은 경우는 130 2K80, 52 K35, 이거 5800은 이제 익상으로 넘어갔고, H라인에 뭐 2001 2K64, 최근에 이제 많이 제조하는 MK55, 이 MG 같은 경우도 MCS라고 하는데, MCS도 인하점이 한 38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정영주 책임님이 많이 취급하시는데, YD랑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용제기 때문에 그 용제를 넣어놓고 YP50S 넣다 보면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용제 넣어놓고 분체 원료 투입하는 것들은 질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질소를 넣게 되면 이 맨홀로 이제 그 용제 증기가 작업자한테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작업 환경 쪽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좀 그래서 보호구를 좀 잘 착용한 상태에서 좀 질소를 많이 틀고 이 분체 원료를 투입하는 게 좀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드라이프까지 같이 해가지고 해야 좀 안전한 상태입니다. 정영규 책임님 그렇게 하시죠? 네, 안전만을 생각하시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F백도 이런 일반 F백이 아니라 그 BPA나 이제 파라포름 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불꽃 표시 있잖아요. 이는 인합성 고체예요. 파라포름이 엄청 불이 잘 붙는 고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포름도 이 선이 있는 대전성 백을 써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MH에서 일반 백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로 요청해가지고 지금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이 백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네. 이런 일반 백이 아니라 흰색 백이나 주황색 백이 아니라 이런 실선 있는 백으로 들어올 거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이제 간접법 반응기들 있잖아요. D50, D602 그런 반응기들은 전체 이렇게 후퍼를 설치해가지고 유증기가 좀 차단된 상태에서 분체 원료 같은 거 투입할 수 있게끔 좀 바꾸려고, 좀 설비 쪽으로 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호퍼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 원료에서 캐킹도 생기고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우선 그런 거 한번 다 따져봐가지고 좀 시설 개선을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증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분체를 넣기 위해.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맨홀 같은데 이런 그레이팅망 설치해가지고, 이게 지금 ENA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MCS 넣어놓고 이제 YP50S 투입할 때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이 YP50S가 이 그레이팅망을 통과할 때 이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YP50에 축적되어 있는 정전기가 이거 만나면서 이제 해소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떼놓고 절대 투입하시면 안 되고 항상 체결한 상태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최근에 점검하니까 이 접지가 빠져 있더라고요. 형님이 빼신 거 아니죠? 저번에 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복구를 안 해 놓으시더라고요. 정비 끝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압도 측정해 보니까 정전기 측정해 봤는데 반 정도, 50%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강남화성이라고 OCM 만드는 데 가서 그 가져온 거거든요. 벤치마킹 똑같이 따라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해야 좀 정전기 쪽으로 안전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전기 쪽 2교시 분야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이제 시험지 나눠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장은 이제 안전 프로그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이번 아차 사고는 좀 틀린 게 끼임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짐 그런 게 아니라 좀 화재 폭발 누출과 관련된 좀 아차 사고를 좀 적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체험하셨던 거나 발굴하신 거를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두색 이거 색깔이 안 나요. 연두색 색깔로 되어 있는 것만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트폼 제조할 때 정전기 나서 F백 화재 났던 거랑, 아니면 랩핑기 사용할 때 정전기 느낀다는 거나, 지대백 투입할 때도 정전기 느끼셨다거나, 아니면 이건 누출 쪽인데 드레인 밸브 오픈 상태에서 유랑계 송액을 스타트했다거나, 그런 거를 좀 위주로 경험하신 거나 발굴하신 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험지를 나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가 아니라 한번 까보시면.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차사고 잘 쓰시면 10만원 드릴 테니까 많이 써주겠어요. (10만 원을) 위해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